이번 시간에는 주요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제공이 되는 필터는 이미지를 다양한 형태로 변형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색깔을 바꿔주는 등과 같은 작업은 이전 강좌에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필터에서는 이미지의 모양을 변형하거나 특정 영역에 모자이크 효과를 적용하거나 이미지를 흐리게 해주는 블러 효과를 적용하거나 그 밖에 다양한 변형 효과를 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포토샵에서 제공이 되는 주요 필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을 위해 여러 개의 이미지 파일을 미리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먼저 얼굴 보정이라는 이름의 이미지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미지를 보면 요즘 여성이 선호하는 얼굴보다는 다소 동그란 느낌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동그란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픽셀 유동화 효과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눈을 좀 크게 한다거나 코를 보다 어둑하게 한다거나 입술 또한 앵두처럼 탐스럽게 하는 등과 같은 이런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효과로 가봅니다. 맨 위에 나타나는 효과는 바로 이전에 사용이 됐던 효과를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주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픽셀 유동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픽셀 유동화는 방금 설명을 한 것처럼 이미지에 특히 사람의 얼굴이나 몸매를 보정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선택을 해보죠.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은 설정창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마우스 커서를 이동을 해보면 커서가 있는 위치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면 인식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얼굴형부터 해볼까요? 얼굴형에 해당이 되는 위치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턱선이라는 이름과 여기는 얼굴 너비네요. 얼굴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 이마고요. 먼저 턱선을 보다 날렵하게 해주기 위해서 턱선에 해당이 되는 포인트를 클릭 드래그 해봅니다. 그러면 갸름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처럼 턱선이 갸름하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엔 코를 해볼까요? 코 너비 역시 조절을 해서 보다 좁게, 보다 날렵하게 해줬고요. 입술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됐고요. 눈 또한 크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아주 간단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얼굴의 윤곽을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바로 지금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얼굴 도구죠. 만약 수동으로 설정을 하고자 한다면 오목 도구나 볼록 도구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선택을 해보죠. 오목 도구. 선택을 한 후에 브러쉬의 크기나 압력을 설정을 해서 강도를 미리 조절을 해놓고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가령 이 광대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게 하고자 한다면 클릭 드래그 해봅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살짝 오목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오목한 형태로 변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컨트롤 Z. 이번에는 맨 위쪽에 뒤틀기 도구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브러쉬의 크기와 압력을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광대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전체적인 픽셀이 이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형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같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처럼 픽셀 유동화를 사용하게 되면 얼굴의 윤곽을 원하는 형태로 쉽게 고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죠. 확인을 한 후에 살펴보면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Z. 자, 그러면 원래의 원본이죠. 이번에는 컨트롤 쉬프트 Z 키를 눌러서 보정 이후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한 번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작업 내용으로 이동을 한 후에 열기 픽셀 유동화를 통해서 변형된 모습. 자, 이처럼 아주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만약 얼굴의 윤곽이나 몸매를 날씬하게 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픽셀 유동화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됐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다리 보정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작업에서는 지금의 도큐멘트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까지 살펴볼 텐데요. 만약 지금 이 모델의 다리 부분을 보다 날씬하게 늘려주고자 한다면 아래쪽 부분에 영역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잘라내기 기능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죠. 자르기 도구를 사용을 하거나 또한 이미지의 캔버스 크기를 통해서 실제 이 도큐멘트의 크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이 되는 크기는 이미지 크기와는 조금 다르죠. 자, 여하튼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지금은 자르기 도구를 사용을 해보죠. 자, 아래쪽에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키워줍니다. 됐죠? 현재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흰색의 배경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설정을 하기 위한 레이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늘려주고자 하는 영역을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해준 후에 자, 이제 이 부분을 아래로 내려야 되겠죠. 컨트롤 T 키를 눌러서 자유 변형 형태로 바꿔주고요. 자, 아래쪽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조절을 해봅니다. 자, 조절을 하니까 같은 비율로 전체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자, 이때 Shift 키를 눌러서 아래쪽으로만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쭉 이동을 해서 원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조절을 해줍니다. 너무 길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봅니다. 조절이 됐다면 이제 엔터 키를 눌러서 적용을 해줍니다. 컨트롤 D 키 눌러서 해제를 해보면 자, 이전과는 다르게 다리가 훨씬 길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실제로 이 모델의 다리는 이 모습이었는데 변형하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짧은 다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죠. 자, 여하튼 이와 같이 이미지의 길이를 길게 늘려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에서는 아래쪽 부분이 필요가 없죠. 다시 자르기 도구를 사용을 해서 자, 이 부분을 딱 맞춰서 잘려줍니다. 엔터. 이번에는 어떠한 효과에 대해 살펴볼까요? 자, 필터로 다시 갑니다. 자, 아래쪽에 3D에 관한 그리고 노이즈, 렌더, 비디오, 선명 효과, 스타일, 왜곡, 픽셀화, 흐림 효과 다양한 필터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여기서 주요 효과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필터 효과를 적용해보죠. 자, 3D는 일단 여기에서 넘어가고요. 노이즈. 자, 노이즈는 화면에 나타나는 잔영들이죠. 그것을 노이즈라고 하는데요. 노이즈를 감소하거나 추가, 자, 그리고 반점을 제거하거나 중간값에 대한 노이즈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노이즈가 없이 깨끗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로 노이즈를 추가를 해보죠. 추가를 선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노이즈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이미지를 원한다면 지금의 노이즈 추가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렌더. 렌더는 불꽃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렌더는 메뉴에 불꽃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불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펜 툴을 통해서 불꽃으로 사용할 그 영역을 그려주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사진 프레임. 사진 프레임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프레임 효과를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백의 오른쪽의 설정값을 통해서 프레임의 모양을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나무를 통해서 나무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나무의 잎 모양, 나무 잎의 크기, 가지 높이 등등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동안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렌더에서는 구름을 만들어주는 구름 효과 1, 2가 있고요. 렌즈 플레이어, 즉 빛이 렌즈로 들어오는 빛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섬유와 조명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 효과죠. 조명의 색깔이나 조명의 개수 등을 오른쪽 속성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취소를 하고 나옵니다. 아래쪽에 비디오 효과는 동영상으로 촬영이 된 특정 프레임을 이미지화해서 사용을 할 때 색상을 NTSC 색상으로 만들어주거나 인터레이스, 즉 주사선을 제거를 해줄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효과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명 효과는 이미지를 선명하게 해줄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흔들기 감소가 있는데요. 촬영을 할 때 흔들리는 영상을 진정시켜 줄 때 사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강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스타일화는 이미지의 가장자리 부분을 보다 도드라지게 할 때 사용이 되고요. 과대 노출을 하거나 돌출, 바람, 엠버스, 유화, 윤곽선 추적, 타일, 확산 등 다양한 스타일화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오토바이 경주라는 이미지를 적용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화에 바람 효과를 적용을 해 봅니다. 바람 효과를 적용을 해 보니까 이와 같이 빠르게 달리는 사물에 이와 같은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축소를 해볼까요? 이와 같은 효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방법을 보면 바람, 강풍, 돌풍 등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고요. 방향은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훨씬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그러한 이미지로 바뀌었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왜곡 효과인데요. 왜곡 효과를 보면 이미지를 왜곡, 즉 변형을 할 때 사용되는 다양한 효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물결, 잔물결 효과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잔물결 효과. 자, 효과를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 물결이 치는 이미지 형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조금 줄여봅니다. 자, 그리고 양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핀치 효과를 사용을 하게 되면 오목하거나 볼록한 이미지로 변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이미지는 요게 아니라 자, 어떤 게 좋을까요? 귀여운 꼬마가 있는 요 이미지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왜곡, 그리고 펀치 적용이 됐고요. 조금 줄여봅니다. 33% 정도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오목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 코믹한 그러한 모양을 표현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픽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화는 말 그대로 이미지에 픽셀에 대한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모자이크 효과 많이 사용을 하겠네요. 모자이크를 적용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미지에 모자이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모자이크를 만들어 주고자 한다면
자, 역시 선택 도구를 사용을 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모자이크 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그 부분만 이렇게 모자이크가 처리가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해제를 합니다. 컨트롤 D. 계속해서 흐림 효과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지를 흐리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앞선 강좌에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 사용을 해봤는데요.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흐리게 해줄 수 있겠고요.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한다면 그 영역에 대해서만 흐림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오토바이 경주로 되돌아간 후에 필터, 흐림 효과. 흐림 효과에서는 동작 흐림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빠른 동작의 피사체를 촬영을 할 때 뒤쪽 부분이 흐리게 표현이 되는 그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보죠. 자, 각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을 설정을 해서 흐려지는 정도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가 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자, 이처럼 동작 흐림 효과를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밖에 흐림 효과 갤러리를 통해서 다양한 흐림 효과를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겠고요. 기타 효과에서는 HSB와 사용자 정의, 옵셋, 최대값, 최소값, 하이패스 등과 같은 다양한 필터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포토샵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나 도움말을 통해서 어떠한 필터로 사용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에서 제공이 되는 주요 필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